PPT 녹화. 자,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갑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2기에 5조에 세트한 걸 보면 문제 1번의 그죠? 프로젝트 경제성 평가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죠? 따라서 요거는 일단 템플릿이 깨졌는데 일단 우리의 그 1주차 때 했던 그 답안 작성 방법론을 보죠. 1주차 때 답안 작성 방법론을 보면 맨 처음에는 정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문제 번호 들어가고 한글과 영어의 풀네임 들어가고 답 들어가고 로마 숫자 1 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의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가 들어간 상태에서 최소한 두 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 줄을 쓴다. 두 줄을. 이게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는 거죠. 두 줄이.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요. 그죠? 자, 두 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징이 들어가면 가와 나로 구분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럴 필요 없이 특징만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통 세 개 정도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쪽에 들어오면 일단은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좀 내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두 줄을 표기한 게 어벙한 거죠.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기법, 경제적 평가 기법의 정의 이렇게 떨어주고 따라서 우리가 기획서를 SOW 혹은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용어를 쓰잖아요. 따라서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케이스 SOW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인 BCR, PP, IRR, MPV, 그다음에 ROI 혹은 IT ROI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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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가 냈던 게 뭐죠? 그죠? 3번이죠. 그죠? 그죠? 성과 관리 지침이죠. 그죠? 성과 관리 지침을 적용하는 기법.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나야죠. 그죠? 이렇게 키워드로 나열해야지. 그죠?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부터 지금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벙하고 BCR에 대해서 내용 썼어요. 그 원가 대비 순이익에 대한 비율,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 페이백 피리어드에 대한 내용, IRR에 대한 이자율보다 세야 된다. MPV 공식까지 암기했어요. 그죠? T가 1부터 N까지. 이때 벌어들인 거에서 원금을 뺄 거예요. C제로는 원금이에요. 그죠? T는 프로젝트 기간이에요. 그죠? R은 이자율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버는 최소한 이 정도의 이율, 이걸 R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죠? 그리고 실제 벌어들인 돈을 CT에 넣죠. 그죠? 따라서 5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 돈을 CT에 넣고 따라서 ITP 사이트 구축하기 위한 원가를 C0로 넣고 5년 동안 평가를 하면 T가 1부터 5년까지 T가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한 파라미터별 항목에 대해서 기술을 잘 했어요. 그죠? 따라서 ROI에 대한 내용까지 썼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2단락. 그죠? 여기까지가 한 5.5 내지 6점 분량이에요. 그죠? 따라서 3단락까지 치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의 내용을 보면 3단락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칠판에 적었던. 따라서 3단락에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걸 평가를 어디에 활용을 할 거냐. 평가를 어디에 활용을 할 거냐. 그러면 뭐 얘기가 좀 약간 얘기가 옆길로 가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제가 추천을 했던 예치적 개발 모델 쪽으로 오면 그죠? 예치적 개발 모델 쪽으로 오면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동 구매하는 것도 좋아라고 했던 게 이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 쪽의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의 강의 교환에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좋죠. 그죠?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좋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PMP 칠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죠? 프로젝트 성공률은 한 37%밖에 안 되고, 실패가 그죠? 프로젝트가 원가 일정 지연되는 게 42%고, 프로젝트 실패가 되거나 드롭되는 비율이 우리나라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거의 20년 동안 분석을 했더니 21%가 되더라. 따라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안 되거나 프로젝트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제성 분석 기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서
우리가 프로젝트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눈에 보이면 유형이 될 거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어떤 성장과 어떤 기술의 습득, 이게 무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의 내용이 숙제가 된다면, 그죠? 숙제가 된다면 여기 3단락에다가 이런 프로젝트 경제성에 대한 활용 분야, 그러면서 유형적으로는 이런 MPV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 무형적인 관점에서는 뭐 IT BSC처럼 이런 식의 재무적 관점 외에 비재무적 관점으로도 이런 걸로도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3단락에 써야 7점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3단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3단락 정도가 있어야 여러분들 7점을 맞을 거고, 이 7점을 맞아야지만 현재 우리 심화반이 250명이거든. 250명 중에서 10% 안에 들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몇 등이다? 250등이다, 250등. 이래가지고 언제 이기겠어, 심화반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될까요? 너는 도대체 뭔 소리 하냐? 지금 이런 표정이야, 지금.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될까요? 나는 지금 공부한 지 8일밖에 안 됐어. 너는 지금 나를 어디까지 원하는 거야? 저는 그냥 지금 과정이 저는 심화반이라고 생각해. 그냥 심화반까지 끝내, 그냥. 지금 현재 공부한 지 8일밖에 안 됐어요. 뭐 심화반 하면 성적이 막 올라갈 것 같아. 막 이렇게. 절대 안 올라가. 따라서 이 기필반이 어벙을 하면 심화반은 더 어벙하다. 따라서 지금 어차피 500개만 알면 심화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성적은 기필반 끝나고 성적 좋으면 58점까지 올라갑니다. 1분이 기필반 끝나고도 붙어.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 1분이 이해가 된 거고, 이해가 될 거고, 지금 제가 한 5분 동안 얘기한 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뒤에 아마 떨어질 거야. 방금 얘기한 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해가 되길 바래요. 이해가 되길 바란다. 자, 그 정도라고 공식은 암기가 잘 됐어요. 따라서 실전에서는 요 정도면 한 5.666 줄 것 같아. 5.666을 어떻게 주는데요? 한 명은 저같이 어벙한 인간이 5점 주고 나머지 두 명은 야, 공식도 암기 잘 됐잖아. 그런 인간들은 6점을 줄 거야. 따라서 우리가 산수 평균이잖아. 그지? 3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니까 나누기 3으로 하면 이 사람의 점수는 5.666으로 해서 10개를 하면 56점으로 평균 떨어진다. 따라서 이 사람은 56점으로 떨어질 거야. 지금 시험 보면. 아는 것만 나와도 56점으로 떨어진다. 자, 두 가지로 고쳐. 1번, 정의 똑바로 써. 정의 똑바로. 정의에 대한 왜 목차가 빠지는 거야. 1번. 2번, 정의는 두 줄이야. 왜 한 줄을 쓰고 그런 거야. 이쪽에 그라운드 룰이야. 그리고 3단락 치고 들어가야 돼. 따라서 1.2페이지를 써야 된다고. 1.2페이지를 써야 10문제를 쓰면 14페이지에서 끝나. 따라서 한 페이지 분량으로 택도 없어. 이렇게 해서 3단락 들어가고 끝 쓰고 두 줄을 포함시켜가 두 줄을 띄우잖아. 그지? 그러면 바로 1.4페이지가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끝을 마지막에 어벙하게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죠? 자, 문제 1번은 이 정도로 복습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 이 공식 다 암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 공식 암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500개만 하면 붙는데. 자, 이 공식 암기되어 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상위 10%로 간다. 암기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중하위권이야. 자, 중하위권. 이번 주도 중하위권인데 다음 주에 잘할 거라고 하는 예상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이번 주에 잘해야 돼요, 그죠? 이번 주에 잘해야 된다. 이래야 우리 카페 합격률이 몇 프로? 거의 80 내지 90%예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합격률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도의 강도를 못 따라오면 다른 학원에 가도 상관없어. 지금 따라올 수 있어야 돼. 이래야 우리가 붙을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비용 다 결제하고 왔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는 들고 갑시다.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들고 가는 걸로. 자, 부탁할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박씨. 자, 3조의 박씨입니다. 3조의 박씨. 글씨만 잘 쓰네요. 그죠? 자, 문제 몇 번? 14번입니다. 자, 3조의 박씨가 누군가요? 손. 3조의 박씨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박씨 잘하고 있어요. 자, 문제 14번 ITSM입니다. 그죠? 자, ITSM이고, 뭐뭐뭐의 개요를 썼어요. 그죠? 일단 여기에 리드문이 빠졌어요. 그죠? 따라서 ITSM이면 이거 우리 지난주 했던 세트 아닌가요? 따라서 여기 풀네임 써야지. 그죠? IT 서비스 관리라고. 그럼 여기 탑 한 줄 빠졌어요. 그죠?
여기 탑 한 줄 빠졌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로마 숫자 1 들어가고 IT 구축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프레임워크, 콤마, IT SM의 개요. 이렇게 때려줘야지. 그죠? 앞에 지금 리듬은 빠졌어요. 그죠? 따라서 플레임은 정의 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플레임은 정의에 쓰거나 여기 맨 상단에 쓰는 거 맞아요. 그죠? 따라서 정의까지는 맞아요. 그죠?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쩌고 저쩌고 를 썼는데 이런 키워드를 여기다 때려주는 게 좋죠. 그죠? 키워드로 나열해 주는 게 좋다. 따라서 키워드 나열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자, 목적을 쓸 때도 일리로 쓰는 게 좋아요. 그죠? 1교시형은 이렇게 한 줄을 안 띄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한 3주 내지 4주가 지나면 우리 2교시형 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2교시형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2교시형에 들어가면 아직 제가 1교시형 강의 안 했어요. 그죠? 2교시형은 뭐다?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으로 2단락 이게 바로 2교시형이고 2교시형은 단락마다 한 줄씩 띄울 거예요. 그죠? 지금은 안 띄운다. 그죠? 따라서 2교시형은 단락마다 한 줄을 띄울 거다. 다시 돌아가요. 그죠? 다시 돌아가. 따라서 이렇게 띄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1교시형이야. 따라서 2교시형은 이렇게 띄우는데 1교시형은 안 띄워. 따라서 로마 숫자 2에 붙인 여기지. 여기. ITSM의 프레임워크와 구성 요소. 가 프레임워크예요. 그죠? 나는 표는 잘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여기다 써야 돼요. 그죠? 따라서 나는 올려줘야지. 따라서 그림에 대한 전체 설명을 쓰고 밑에 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죠? 글씨나 가독성 아주 우수해요. 그죠? 따라서 ITIL이 됐든 PMO가 됐든 QA가 됐든 SOW가 됐든 이런 키워드로 정의를 때려줘야 돼요. 그죠? 이게 주구리 쓰면 안 돼. 따라서 각과 을 간에 ITIL, ITSM, SOW, SLA, SLM, PMO, QA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됐든 IT 서비스가 됐든 관리하는 기법 이렇게 명사용으로 때려주는 게 좋죠. 그죠? 따라서 요렇게 쓰다 보면 보통 아마추어들은 키워드 암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뒤에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별로 안 좋다. 그죠? 따라서 뒤에 쓸 걸 앞으로 때려 박아야 되고 키워드는 반복적으로 나와도 돼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키워드니까 이렇게 암기해 주고 나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되고 따라 올려야지. 그죠? 그리고 3단락으로 해서 한 3단락 위치가 여기겠네요. 그죠? 이렇게 추진 전략으로 해서 에지이지는 해당하는 IT 구축에 대한 그죠? 현재 ISP 8.0을 에 대한 에지지 모델과 투비 모델을 만들고 구축을 해서 그죠? 운영 유지 보수를 적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DRS가 됐든 해당하는 BCP가 됐든 혹은 메인터넌스가 됐든 오퍼레이션이 됐든 이런 것을 해서 기업의 RT를 확대를 하겠다. 이런 용어를 답안지 쓰고 밑줄을 한 줄 그으면 되는 거죠. 실제 내용은 6점 정도 분량이에요. 그죠? 6점 정도의 수준으로 쓰셨어요. 그죠? 수준을 썼는데 아까 얘기했던 단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표도 지금 밑으로 내렸고 따라서 이쪽에 가이드 그죠? 이쪽에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지금 깨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쪽을 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손해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숙지를 해줘요. 그죠? 요것 때문에 점수를 좀 까죠. 요것 때문에 점수 역시 5.6으로 까죠. 그죠? 지금 현재 그라운드 룰 깼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하고 그 외에는 괜찮아요. 그죠? 자, 우리 박예비 교수님의 두 번째를 보죠. 15번. 자, 여러분들 서브노트 잘 보고 있을까요? 따라서 SLA를 봅니다. 자, 같이 복수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죠? 따라서 SLA는 프레임 써야지. 그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결국 협약서죠. 그죠? 협약서. 자, 다시 이번 주에 강의할 프로젝트 관리를 보죠. 이번 주에 강의할 프로젝트 관리를 보면 자, 프로젝트의 저의 강의 교환을 보면 프로젝트 관리. 제가 월요일에는 한전 쪽 나주에 내려가요. 그죠? 따라서 가서 제가 이거 강의해줘요. 그죠? 따라서 이쪽에 가면 조달 관리 쪽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조달 관리가 결국엔 아웃소싱이다. 자, 조달 관리는 갑과 을이 있다. 갑과 을. 따라서 알자는 다 누가 쓴다? 다 바이어가 쓰는 거예요. 그죠? 갑과 을 간의 협약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그리먼트죠. 따라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게 현재 어그리먼트지. 따라서 조달은 프로세스가 세 가지예요. 그죠? 조달 관리 계획 수리, 조달 수행, 조달 종료 및 통계.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따라서 세 개의 프로세스 중에 두 번째가 조달 수행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다시 올라오면 조달은 프로세스가 세 가지인데
세 개 중에 두 번째가 조달 수행 프로세스에서 뭐가 나온다? 입력물, 그죠? 해당하는 산출물로는 바로 맞아요. 그죠? 이게 바로 어그리먼트지. 이게 바로 협약서지. 그죠? 따라서 갑과 을 간에 LG전자와 LGCNS 간에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 이걸 우리는 협약서 혹은 계약서란 용어를 쓰는데 이 정도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죠. 이게 바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지. 따라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의 쪽이 되겠고 구매업체는 갑이 될 거예요. 그죠? 갑을 간에 서로 간의 서비스 가용률 99.999 인터넷 데이터 센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수준에 대한 계약서와 기준서다. 예, 그렇게 되고 또 옆에 주구리주구리 한 줄 더 썼어요. 그죠? 이런 거 없다는 거지. 쓰면 쓰는 거고 말면 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어벙하게 또 한 줄을 쓸 이유도 없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서 점수를 맞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따라서 두 번째 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3단락까지 잘 쓰셨어요. 그죠? 따라서 나도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개요 대신에 정의를 쓰고 두 줄 쓰고 바로 2단락으로 치고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 왜냐하면 현재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1그 시험은 1.2페이지만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2페이지를 쓰는 순간에 점수는 좀 올라가겠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시간은 9시부터 10시 40분 동안 시험 보고 시험 시간에 100분밖에 안 되거든. 100분밖에 1.2페이지밖에 못 쓰는 분량인데 혼자 이렇게 2페이지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뭐다? 한 7, 8개만 쓰고 100분이 지나간다는 거지. 그럼 두 문제는 다 날아가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좀 분량마저도 실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하고 최대 1.4페이지를 안 넘기는 게 좋죠. 그죠? 이렇게 답안지를 써주고 그다음 관계 같은 건 빼버리고 구성도로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구성도는 좀 잘 썼어요. 지금 글씨도 잘 썼고. 하지만 이렇게 또 축구장이 생겼잖아. 따라서 요걸 좀 널찍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금 14,000원 내지 11,000원 주고 거금으로 템플릿 샀잖아. 좀 더 띄워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구성 요소 같은 건 여기다 썼었어야지. 따라서 여기에 아웃라인 쓰고 설명 한 줄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림에 대한 설명도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간글 정도는 하나 때려주고 제가 항상 한 페이지에는 밑줄 짝 쌍따옴표 해달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정도도 때려주고 그러면서 서비스 항목을 뭐라 부른다? 서비스 카탈로그.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지표 이런 게 관리 지표가 되는 거지. 아무래도 관리 지표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아무래도 품질 쪽에 지표가 많아요. 그죠?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죠.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품질 관리 쪽으로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품질 관리 쪽으로 오면 우리 현재 ITP에 어떤 품질이 중요하냐? 현재 ITP 사이트는 홈이 3초 이내로 떠야 돼. 이런 게 품질 매트릭스지. 우리가 품질이 됐든 경제가 됐든 우리가 원하는 지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표야.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지. 이런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 세트한거로 들어올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표, 우리가 원하는 지표가 뭐냐? 업무별, 서비스별, 정량적의 키워드는 퀀터테이티브니까 정량적으로 어떤 성과 기준이 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진짜 편하게 쓸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왼쪽만 암기하고 오른쪽은 지금같이 저같이 그냥 말로 푸는 거야. 말로 풀고 왜 한 줄을 띄우냐고. 이건 이규형이 아니라니까. 따라서 3달러 올라가고 대표적인 사례까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점은 나올 수 있어. 맞아. 지금 내용은 7점은 좋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써봤자 100분 동안 써봤자 해봤자 7개밖에 안 나올 거. 대부분 7개밖에 못 쓸 거야. 지금 심화봐도 2페이지 쓰면 7개밖에 못 써. 그럼 77에 사실 거야. 그럼 49점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답안지를 쓸 거냐. 그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분량은 1.2 내지 1.4페이지의 분량으로 써주세요. 이러고선 다음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세트를 시점과 똑같이. 그리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따라서 이걸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 심화반에 가더라도 이걸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실전 시험 보기 전까지 본인이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를 같이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세트한 거 버리지 마세요. 다 이게 철을 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서브노트와 세트는 모두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글씨 수준으로는 상위 10%야. 이 정도의 가독성은 사실은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줘야 돼. 그죠? 이 정도 대부분 IT 인간들이 글씨를 더럽게 못 쓰거든. 그런데 이 정도 글씨는 상위 5%예요, 상위 5%. 따라서 이분은 그냥 공부만 해주면 무조건 붙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키워드도 암기 잘 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2주차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간다. 자, 계속 복습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13번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의 요소 기술이에요. 그죠? 따라서 물어본 건 요소 기술이야. 따라서 설명하셨으면 안 돼. 데이터 마이닝의 요소 기술에서 끝나야 돼. 따라서 을 설명하시면 다 빼는 걸로. 문제 몇 번? 13번 완벽해요. 그죠? 따라서 의사결정의 핵심, 데이터 마이닝, 뭐 괜찮은 리듬이에요. 그죠? 밑줄짝 쌍따옴표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감독과 무감독 학습에 대한 내용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데이터 마이닝 요소니까, 기술 요소니까, 기술 요소에 대해서 분류까지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지질 상상도 따지고, 시간의 흐름 따지고, 그 다음에 여기 군집합 같은 것도 썼고, K민지 알고리즘 분류화 썼고, 디시전 트리까지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구축 절차 좋은데, 저 같으면 구축 절차보다는 활용 분야가 더 좋을 것 같아.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구주차에 AI 그 교재 제가 뺐어요. 그죠? 따라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구주차의 AI 교재입니다. 아, 이때 강의할 때는 지금처럼 인원이 많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앞에 있는 조언들 보세요, 그죠? 따라서 AI 강의를 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3분의 1은 빠질 겁니다, 그죠?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어쩜 다음 주에 못 볼 얼굴들이야. 예, 좀 반가운 얼굴 표정을 지었으면 좋겠고. 다시 올라가면 우리 쪽에 AI는 학습 기반이 감독학습, 부감독학습, 강화학습이 있다. 그러면서 감도학습은 아까 잠깐 썼던 분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죠? 예,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디시전 트리, KNN, 소프트 벡터 머신, 리그레이션. 그죠? 이런 것들은 감독학습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무감독학습은 아까 썼던 클러스터링, K민지 알고리즘, 간, DB 스캔, 그죠? 밀도 기반의 그죠? 덴서티 베이스트에 대한 그죠? 클러스터링에 대한 내용. 이게 바로 DB 스캔. 그러면 강화 학습은 시행착오, 보상 함수, 큐러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화 학습이라는 용어를 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AI 때 강의할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일부 업데이트 이러면 완벽하지, 그죠? 아주 이 부분 잘 쓰셨어요. 따라서 요 정도면 6.1 정도 줄 수 있어요, 그죠? 6.3까지 주기엔 좀 어벙해요, 그죠? 고칠 거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따라서 설명하실 정도만 우리의 그라운드로 요것만 빼고 그다음에 밑줄짝 쌍따옴표 완벽하게 했고 그다음 글자 사이즈 아주 좋고 거의 없어요. 그죠? K민지 알고리즘 해봤자 호떡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 옛날에 강정배보다 훨씬 잘해요. 그죠? 제가 옛날에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첫 모의고사 볼 때 성적이 98명이었어요. 그죠? 그때 모의고사 봤던 사람이 108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10명이 결석자였어요. 그죠? 예, 결국은 꼴찌했어요. 예, 결국 98등. 그리고 그 다음 모의고사 볼 때 전체 3등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누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앞으로의 70대까지 연봉은 1억, 최소한 1억을 위한 거다. 사실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박주만 대표하고 골프를 쳤거든요. 그 박주만 대표가 누구냐면 그 옥션 지마켓 대표예요. 나이가 67년생인데 그래서 저기 화요일 날 같이 골프 좀 쳤는데 은퇴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67년생이 벌써 은퇴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싱가포르 있대. 그래서 5월 달하고 10월 달만 국내에 와서 골프 치고 저기 평상시 10개월은 현재 싱가포르에 지금 거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옥션 지마켓에서 그래도 수입을 꽤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나이가 67년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기 인생 즐기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천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미천한 50대 초반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50대, 60대, 70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번 박주만 대표의 그 사람처럼 30대, 40대, 50대부터 사업해서 돈을 버는 게 일환인 것 같아요. 일환. 현재 일환으로 갈 수 있겠어요? 아마 어려울 수 있을걸? 일환. 이게 지금 일환이야. 제가 44살 때 ITP 창업했잖아요. 그죠? 이게 일환이야. 사업해가지고 뭔가가 수입을 만들어 놓거나 플랫폼을 만들어. 아무튼 카카오 대표가 됐든 쿠팡의 대표가 됐든 박주만 대표가 됐든 그렇게 하는 게 일환. 이안.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을
57세나 60세까지 쭉 가져가고, 뭔가가 탄탄하게 노후 준비하고, 그리고, 그리고 가는 게 이한인데, 이한은 뭔가 궁색해. 뭔가가 뒤에가 뭔가가 보장이 안 된 것 같아. 예, 그렇게 하면서 약간 하이브리드로 지금같이 기술사, 요런 거나 본인만의 특화된 자격증, 요거를 가지고 70대, 8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롱런 하는 게 이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란과 이한이 가장 튼튼한 노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50대, 60대에 뭔가 어벙한 상황으로 갈 확률이 큰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업하기도, 그때 가서 사업하기도 그렇고, 60대를 누가 고용할 확률은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종을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업종을 바꾸는 순간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하우나 지식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뭔가가 어벙이로 갈 확률이 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집사람의 장인 장모처럼 교장 교감으로 은퇴를 했는데 여전히 장인 장모는 각각 30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은 퇴직금 받은 거고 절반은 30년 동안 교직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안정적인 노후 연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든가. 근데 그분들 보니까 하는 게 TV밖에 보는 게 없는 것 같아. 그것도 좀 어벙한 것 같아. 뭔가가 교직을 은퇴해서 뭔가가 하기에는 좀 나이 들고 뭔가가 좀 단절된 느낌? 그러니까 얘기가 옆길로 갔는데 아무튼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 정도로 끝내죠. 아무튼 좀 뭔가가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저는 이분의 답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26분 쓴 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죠? 이걸 26분 동안 쓰는 거야? 뭐, 잠깐 쓰다가 화장실 갔다 왔어? 그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네. 택도 없어요. 그죠? 이걸 우리는 몇 분? 10분 안에 끝나야 돼. 10분 안에. 괜찮아요. 처음에는 괜찮아.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 어디 있어? 따라서 26분이 다음 주 15분으로 될 거고, 그 다음 주는 12분이 될 거고, 우리 9주차 끝날 때는 10분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아주 좀 잘하고 있다. 그죠? 자, 송예비 기사님, 3조 송예비 기사님, ITSM 14번. 자,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 어차피 한 거 금방 넘어갈게. 정의 잘 썼어요. 그죠? 두 줄 잘 써요. 그죠? 그 다음 라인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프레임워크 잘 써요. 그죠? 여기에 대한 아웃라인 그려야죠. 그죠? 자, 그림에 대한 설명 한 줄 들어가야죠. 그죠? 자, 그리고 구성 요소 끝났죠. 그죠? 따라서 지금 3단락이 빠졌어요. 그죠? 3단락이 빠져가지고는 6점 어려울걸? 3단락이 빠지면 대부분 5.6점이야. 3단락이 빠지면 이렇게 하면 10개를 쓰더라도 1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 10페이지 써가지고 붙었다는 사람은 제가 한 20년 동안에 몇 명 손가락 꼽지 못해. 따라서 지금은 분량이 너무 적고 12페이지는 넘어가줘야 돼. 따라서 3단락만 좀 넘어가고 따라서 표에 대한 아웃라인과 간글 하나씩만 써줬어도 간글 두 줄만 써줬어도 3단락으로 그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그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이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3단락 들어가 그림 그려놓고 간글 써 표 쓰고 간글 쓰고 밑줄 짝상 따옴표 그거만 한 시간 뒤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양 꼬미님 그거만 좀 부탁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활용 방법 넘어가도록 하고 8주차 넘어가도록 하고 그죠? 넘어가죠. 자, 뒤로 가서 그죠? 왜 이게 세트가 좀 어벙해지네요. 그죠? 따라서 지금은 그죠? 송예비교사님 여기 현재 SCM으로 그죠? 어, 그죠? SCM 들어가야 돼요. 그죠? SCM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죠? 자, SCM을 아까 여기서 설명하시고 빼야 된다니까. 문제 8번 들어가죠. 자, 중간에 모든 질문 받습니다. 그죠? 모든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SCM의 개요 좋아요. 그죠? 그다음에 키워드 좋아요. 그죠? SCM의 정의 좋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키워드 중심으로 써야 돼요. 그죠? 목적을 쓸 때
목적은 못 쓴 거는 괜찮은데, 목적이 이렇게 내주로 들어가는 순간은 이교시형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이교시형처럼, 그죠? 이교시형처럼, 이렇게, 특징, 그렇게 막 네 줄, 다섯 줄 있으면 수량이 너무 많아져. 이러면 이교시형처럼 돼버린다고. 따라서 지금처럼 특징을 두 줄 이상 쓰지 마. 두 줄 쓰는 순간에 10분 넘어갈 확률이 너무 커. 그죠? 쓰는 순간에 3달러 못 들어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를 쓰지 마. 따라서 지금처럼 네 줄 쓰면 안 돼. 네 줄. 써봤자 두 줄. 이쪽은 앞에 헤더 부분까지도 다 빼. 따라서 키워드만 쓰고. 그 다음에 라인을 칠할 때는 중간에 칠하는 건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합격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어. 따라서 라인은 끝이야. 따라서 오른쪽 라인은 칠하지도 마. 어차피 두껍기 때문에 안 칠해도 된다고. 쭉쭉 뽑아. 그리고 라인 칠하지 마. 개념도 똑같아. 칠하지 마. 끝까지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벙하게 라인 칠하는 거. 여러분, 요게 지금 웹하드 보시라고 했잖아. 그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웹하드가 있다고 했잖아. 여기 어디에 개념도가 끊어지냐고. 여기 어디에 표가 끊어지냐고. 여러분들 지금 다 웹하드에 모범 답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여기다 라인 긋냐고. 라인 그으면 안 되나요?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붙은 인간이 본 적이 없다니까. 따라서 굳이 그렇게 실험적으로 해야 돼? 따라서 이쪽은 이쪽에 그라운드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 관계를 쓰는 순간에 지금부터 어봉이로 가는 거지. 따라서 보통 가는 개념도고 나는 기술 요소야. 자, 우리 목차 암기하라고 했잖아. 그죠? 따라서 다시 1교 시험 갑니다. 다시 1교 시험 가면 1교시에 나는 뭐다? 구성 요소, 기술 요소. 이 부분 암기해달라니까? 나는 뭐다? 구성 요소, 기술 요소야. 그죠? 지금처럼 쓰면 2교 시험이 된다고. 2교 시험은 제가 한 3, 4주 뒤에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해 드릴게. 지금은 1교시만 잘하자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가는 개념도로 끝나고 강글까지는 잘했어. 아까 그 사람은 강글도 없었잖아. 잘했어. 했는데 두 줄 띄우면 안 돼. 나를 써야지. 나는 뭐다? 나는 기술 요소 쓰면 돼. 그리고 여기 이쪽에 어벙한 한 줄이 남으면 또 강글 두 줄 쓰면 돼. 그래서 강글을 한 줄만 쓰나요? 그런 건 없어. 쓰다 보면 두 줄 써도 돼. 그렇게 쓰고 나 정도를 쓰고 이것은 버리고 요것을 나로 쓰고 그러면 벌써 1.2페이지 넘어갔잖아. 그럼 보통 3달러 못 들어가. 사실은 기술 관계는 그냥 3달러로 끝나야 돼. 읽으시는 3달러에 가나가 없어. 그러니까 3달러에 가나 없이 바로 표나 그림으로 끝나. 혹은 비교표로 끝나. 자, 3단락은 가나가 없다. 자, 그걸 꼭 기억해 줘야 돼. 가나로 쓰는 순간에 10분 넘어간다. 지금도 17분 썼잖아. 7분을 쓰는 순간에 5개 쓰고 100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대로 거기서 끝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좋아. 그렇게 해서 운 좋게 8점 맞았어. 8점을 맞는데 이 정도 쓰면 5개밖에 못 써. 나도 8, 5, 40. 40점으로 영광스럽게 떨어진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다 이해가 될 걸로 봐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지호님, 그다음에 우리 이지호님, 세트 SCM 했죠? 그다음에 이지호님 넘어갈게요. ITSM, 플레임은 여기다 써야 된다니까, 그죠? 개요 들어갔고, 정의 들어갔고, 특징은 표고, 프레임워크 들어가고, 구성 요소 들어가고, 전략 완벽해요, 그죠? 야, 근데 이게 21분은 아쉽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특징만 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 플레임은 여기 맨 위에도 플레임 쓰시는 걸로. 그거만 부탁하고 나머지 괜찮죠? 괜찮죠? 특징 표로 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죠? 프레임워크 썼죠? 끝까지 라인 썼죠? 밑줄 한 표 썼죠? 가나 구분해서 구성 요소, 기술 요소 중에 하나 선택했죠? 추진 전략, 비교표, 활용 분야 세 개 중에 하나 괜찮죠? 나머지 완벽하죠. 문제당 문제 끝 쓰고 두 줄을 띄운다. 완벽합니다. 그죠? 따라서 완벽한 6점. 그냥 딱 이렇게. 글자 사이즈도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다만 좀 띄어쓰기가 없어서 아쉽다. 그죠? 과 이런 거 빼. 그죠? IT 서비스 이용 이렇게 위안 이런 단어 다 빼야 돼. 따라서 이런 식의 서술식 이런 식 부어체 다 빼. 그냥 키워드로 띄어쓰기 가져가면 돼.
이게 자꾸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 그다음에 조현님. 자, 디지털 카르텔.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설명하시면 빼는 게 좋아요. 문제 몇 번? 32번입니다. 그죠? 아직 카르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죠? AI 알고리즘을 통한 온라인상의 가격 단합 행위, 불법 행위, 콤마, 그다음에 디지털 카르텔의 개념, 카르텔의 정의. 자, 이쪽에다 AI 하나만 써도 되겠다. 그죠? 따라서 쓰면 끝까지 가야 돼. 따라서 여기에 뭐 모니터링, 병행, 자가학습, 신호 이런 단어 두 가지만 써도 끝까지 갈 수 있겠다. 그죠? 왜 이 3분의 1을 못 채우냐고. 그죠?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보통 여기에 개념도는 대부분 어디죠? 대부분은 이해 가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 개념도, 구성도, 아키텍처, 이런 프레임워크, 이런 그림은 다 뭐다? 이해하다. 이해가다. 그죠? 이해가. 따라서 이해가다. 가야 가. 가다 가. 구성도 개념. 자, 요거를 알고 자, 요 그림을 보면 따라서 이제 개념을 정의로 바꿔줘야죠. 그죠? 두 줄을 쓰고 이단락에 디지털 카르트의 개념도로 바꿔주고 요거 디지털 카르트 기술 요소는 다 뭐죠? 나죠, 나. 이해 나. 바꿔주고 카르텔의 유형이 뭐죠? 3단락이지, 3단락. 아까 3단락은 가나가 없어도 된다고 했죠. 따라서 목차만 바꿔주는 걸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 정도면 6점 줄 것 같아.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기술사의 30%는 암기 과목입니다. 따라서 모자 이렇게 암기해야 되니까. 따라서 암기할 건 암기를 해줘야지. 따라서 이런 거가 암기가 안 되면 6점 이상 맞기 어려워. 따라서 키워드인 모자 이렇게 해서 암기할 건 암기를 해준다. 이런 것들을 엑셀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엑셀이 좋아. 컨트롤 F 카르텔. 따라서 카르텔의 이런 거, 그죠? 카르텔의 모자, 그죠? 이런 것만 메호피아,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출력을 해서 이렇게 암기법 500개만 만들면 돼. 이렇게 500개만 여러분들 암기법 만들면 10분 안에 2페이지까지 쓸 수 있어. 이게 암기가 안 되니까 쓰면서 뭐였더라. 이런 순간에 시간을 시간대로 까먹는 거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면 좋겠다. 그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6개월에 붙었어. 자, 6개월에 붙을지 이번에 모의고사 출제자가 누구냐면 정봉주 기수사예요. 나이가 71년생인데 이번에 모의고사 붙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모의고사 출제자거든요. 이번에 붙었어요. 공부 기간 5년 걸렸어요. 결정해. 5년으로 할지 6개월을 할지.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6개월에 붙을 얼굴 상인지 5년에 붙을 얼굴 상인지 한번 봐봐. 자, 숙제 안 한 사람 다 벌금이야. 자, 이번 주 숙제 안 했어요. 이번 주에 벌금 안 했어요. 자, 그 사람은 그라운드 룰이 뭐죠? 자, 5천 원 현금 내야 돼. 그렇게 해서 반장이 그거 걷어가지고 식사하고 좀 이따 커피는 그걸로 사는 걸. 자, 그래도 그라운드 룰은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가 애자일스럽게 좀 그라운드 룰도 준수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1년에 세금만 1억입니다. 여러분, 기술사 자격증은 그 가치가 있어. 좀 지금은 이겨 넘었으면 좋겠어. 지금 프로젝트 바쁘고 옆에 배우자 마음에 안 들고 뭐 애새끼들 말도 안 듣잖아요. 걔네들한테 뭔가 기대할 생각을 하지 마. 지금 여러분들 일에 잘하는 걸로. 그다음에 언젠가 회사 그만둘 거야.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좀.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좀 터프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튼 지금은 저를 믿고 왔으면 좋겠어.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손해는 안 줄 거다. 그렇게만 부탁할게요. 암기할 거 암기해야 돼. 모자, 이거, 매어 피야. 저도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다 암기해줘야 돼요. 자, 그거 좀 부탁할게요. 자, 부탁합니다. 자,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면서 지금 서브노트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다시 암기법 지금 암기 다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따라서 형광펜으로 지금 열심히 칠도 하고, 막 지금 막 부랴부랴 쓰는 거 아니지, 그제? 뭐 지금에서야 뭐 쓰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일주일 동안 뭐 한겨?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락한 거 한번 메모하고, 암기법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거다. 자, 부탁할게요. 한번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조의 우리 배예비기사님, IT 거버넌스, 그죠? 따라서 IT 거버넌스 다 빠졌네요, 그죠? 자, 문제 1번도 아니죠, 그죠? IT 거버넌스 몇 번입니까? IT 거버넌스 몇 페이지인 줄, 몇 번인 줄 알려주시면. 40번이에요. IT 거버넌스의 정의 사례를 설명하래요, 그죠? 따라서 IT 거버넌스만 쓰면 안 되지. 물어본 게 뭐예요? 정의 사례니까. 그죠? 정의를 써야지. 따라서 다 빠졌어요, 그죠? 따라서 정의를 쓰고 정의 두 줄 괜찮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어벙하게 한 줄 띄면 안 돼요, 그죠? 이달락은 여기 위에 붙어줘야지. 그러면서 개념도와 사례를 써야지, 그죠? 왜냐면 사례를 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개념도 좋아요, 그죠? 따라서 나는 목적 쓰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물어본 건 뭐다? 40번. IT 거버넌스의 정의 사례를 써요. 따라서 사례로 바꿔줘야지. 따라서 이쪽도 구성 요소 쓰면 안 되지. 사례를 쓰래. 따라서 물어본 거 써야지. 본인의 서브노트를 쓰는 게 아니라. 따라서 사례로 바꿔줘야지. 대부분 아마추어가 이래. 나는 모르겠고 내 맘대로 쓸 거야. 다 떨어져. 사례를 써야지, 사례. 사례를 쓰고, 그 다음에 뭐, ESG의 IT 거버넌스 쓰든, 아무튼 그런 거 써야지, 그죠? 따라서 IT 거버넌스도 사례가 뭐다? ISP, EA, EIT, 재본부 시스템, ITAM, ITBSC, PMO 도입, 보안팀 구축. 따라서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하는 거, 그다음 기업의 ESG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IT 거버넌스의 사례다라고 한 페이지를 때려줘야 되는데 물어본 건 누락되고 목차는 없고 점수는 몇 점? 3점. 3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어본 게 없으면 다 3점이에요. 아무리 내용 잘 써도 물어본 게 없다. 물어본 건 정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자, 요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죠? 허무하죠, 그죠? 허무합니다. 자, 배 예비 기사님 계속 들어갈게요. 문제 1번 SLA. SLA가 우리 어차피 했으니까 2번 넘어갈게요. 따라서 이쪽에는 정의를 쓰고 문제 SL 몇 번인가요? 15번. 15로 바꿔주고 쓰고 올라가고 개념도 쓰고 구성 요소 쓰고 평가 방법 잘 썼어요, 그죠? 따라 방금 얘기했던 그것만 그죠? 라인으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라인만 붙여주면 완벽해. 구성 요소 3단계까지 그죠? 따라서 요 정도면 6.333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라인만 다 붙여주세요. 그다음 답도 완벽하죠? 그다음에 이쪽은 A와 B는 없으니까 플레임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죠? 자, 완벽한 답안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2교의 김예비 교수님 문제 몇 번? DRS 몇 번일까요? DRS 시스템 몇 페이지입니까? DRS 31번. DRS 물어본 건 뭔가요? 유형이죠. DRS 물어봤습니까? 구축 유형 물어봤습니까? 정답은 구축 유형. 따라서 점수는 깎이겠네요, 그냥. DRS 설명이 아니라 DRS 구축 유형으로 바꿔줬어요. DRS의 정의를 썼고, 그다음에 이렇게 플레임을 항상 위에다 써주고, 정의는 리드문 쓰고, DRS의 정의로 바꿔줘야죠, 그죠? 이렇게 플레임 쓰는 순간에 엑기스 내용은 다 빠지죠, 그죠? 따라 두 줄을 썼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달약 쓰고 구축적자 쓰고 구성요소 쓰고 구축 유형 썼어요, 그죠? 따라서 물어본 거 구축 유형이니까 미러 핫 웜사이트 전체 분량의 25% 점수는 몇 점? 3점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죠? DRS 구축 유형 가지고 요거 가지고 몇 페이지를 쓴다? 1페이지를 썼었어요. 1페이지. 자,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김진님으로 돌아갑니다. 김진님. 자, 김진님. 자, 문제 몇 번? SLA, SOWSLM. 문제 4번인가요? 문제 4번. 자, 관계를 썼어요. 그죠? 따라서 SOW, SLA, SLM. 이렇게 썼어요. 그죠? 요거에 대한 관계를 정했다. 관계에 대한 정의가 있나? 관계에 대한 정의? 따라서 각각의 정의를 쓰면 상관이 없어도 그죠? 따라서 셀을 세 개로 나누고
SO 정의, SLM 정의, SLM 정의 이렇게 세 개의 칸으로 나눠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따라서 셀을 세 개로 나누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정의를 두 개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템플릿은 어떻게 되죠? 가장 많이 쓰는 템플릿은 정의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웹하드 가지고 얘기할까요? 따라서 아까 아까 웹하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건 정의 두 개가 없네요, 그죠? 아까 보니까 뭔가가 있었어요, 그죠? 아까 경영 2교시 ESG 아까 두 개 뭐 쓴 거에 대한 모범 답안이 있던데 따라서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쪽에 샘플이 없나요? 샘플이 없나요? 이렇게 두 개나 세 개의 정의를 쓸 때는 그죠? 이렇게 따로 두 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 샘플은 제가 넣어놓지는 않았네요, 그죠? 따라서 두 개가 있는 경우 그죠? 두 개가 있는 경우 컨트롤 V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표로 하시면 돼요, 그죠?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삽입 표 따라서 두 개가 있는 경우 그죠? 두 개가 있는 경우 혹은 세 개가 있는 경우 그죠? 삽입 표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분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SOW의 정의 여기다가 정의 두 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S SLA의 정의 그러면 정의 두 줄을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거의 세 개는 없어요, 그죠? 세 개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세 개를 쓴다. SOW, SLA, SLM, SLM의 정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보나 세 개를 물어보나 그러면 로마 숫자 1, 그죠? 로마 숫자 1에 누군 뭐뭐뭐의 정의 그죠? 뭐뭐뭐의 정의 그때는 앞에 리듬은 있어야죠, 그죠? 리듬은 ITSM에 의한 그죠? 세 개의 매트릭스 그죠? 정의 때려버리고 이렇게 각각을 두 개씩을 그죠? 두 개씩을 그죠?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죠? 따라서 요렇게 이제 써준 게 좋죠, 그죠? 요렇게 정의를 만약에 쓴다면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여기 안에 얼마든지 무번 답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뭐 굳이 하나하나 지금 찾는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개념도도 SOW, SLA, SLM의 관계, 요런 개념도로 이름을 좀 바꿔줘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 추출은 SOW, 갑에 관한 협약서를 어그리먼트, 그렇게 해서 분기 월간 레벨을 관리하는 건 SLM 혹은 ITSM, 요런 걸 쓰고, 그다음에 각각의 기술 요소를 써준 게 좋죠, 그죠? 요렇게. 따라서 지금은 좀 목차부터 좀 바꾸고 싶네요, 그죠? 실전 상세 내용은 오늘 심화반 기술사님도 오실 거니까 그분들이 또 해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렇게 쓰면 해봤자 4점 나오겠네요, 그죠? 첫 번째 문제는 4점. 자, 이제 그 정도만 멘토링 할게요. 시간 관계상. SLA 문제 몇 번? 15번. 뭐 어차피 SLA는 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개요 들어가고 정의, 플레임은 밑에 정의에 써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서비스는 항상 두 줄은 들어가야지. 한 줄 쓰려고 목차 빼는 경우 없어요, 그죠? 개념도는 설명 들어가고 구성 요소 들어가고 3단락까지 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죠? 따라서 요 정도는 많이 써봤자 5.5, 5.3, 5.5밖에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정도는, 그죠?
이렇게 3단락까지 들어가야 6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6점 맞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잘 써야 6점, 6.5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 쓴다. 자, 그 정도만 멘토링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박진수님. 자, ISP 썼어요. 그죠? ISP. 따라서 ISP가 문제 몇 번? 2번. 문제 ISP, ISMP. 문제 2번인가요? ISP 7.0. 7.0. 그 다음에 단계별을 쓰네요. 그죠? 따라서 현황 비목통이죠. 구축절차 잘 썼어요. 그죠? 웬만하면 안 넘어가도 좀 좋은데, 그죠? 사실 공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ISMP에 대해서 푸방어 구축, 그죠? 푸방어 구축이라 저 암기했죠? 요렇게 해서 암기법 만들고, 그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산출물 쓰면 좋죠. 그죠? 따라서 상세 비교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 상세 비교 안 물어봤어요. 그죠? 따라서 각 단계별 활동 및 산출물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죠? 따라서 이런 거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두 개의 관계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점수는 잘 써봤자 몇 점? 4점 주겠네요. 그죠? 네, 점수는 4점 주. 왜냐하면 물어본 게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물어본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IT 경영전략으로 가볼까요? 컨트롤 F. 따라서 산출물로 검색해 볼까요? 산출물? 어딘가 있겠지. 그죠? 이거 봐. ISMP의 산출물. 그죠? 물어본 게 이렇게 산출물로 물어봤는데 지금은 130회에 나왔던 기출문제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쪽 단계에 산출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환경 분석에 경영 환경 분석서, 마지막에 정보와 비전의 정보와 전략 정의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통합 이행 수립서, 이렇게 문서를 써줘야죠. 그죠? 그죠? 문서를 써줘야죠. 그죠? 문서를. 그죠? 문서를 써줘야죠. 그죠? 문서. 따라서 푸방어 구축에서도 이런 식의 문서나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 물어보지 않은 본인 마음대로의 관계도, 본인 마음대로의 상세 비교 써봤자 의미가 없다. 점수는 몇 점? 4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뭐 하시노? 44살인데요. 빵점이죠. 그죠? 물어본 건 딴 건데 다른 답변. 2차 면접도 똑같아요. 그죠? 자, 회사에서 직접 하신 그 현재의 ISP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고 기술사가 물어보면 저희 회사는 국민은행인데요. ISP를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ISP를 환경 분석 및 통합 이행 계획서를 통해서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2차 면접이 통과가 되는데, 어, 두 개의 비교표에 답변을 한다던데. 절대로 붙일 수가 없죠.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좋은 사례입니다. 자, 김예비 기사님 계속 들어갈게요. 문제 몇 번? 10번. 에듀테크, 서브테크, 핀테크를 썼어요. 그죠? 요렇게 썼다. 자, 이럴 경우에는 세 개를 물어봤을 때는 그냥 세 개만 나열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죠? 따라서 이쪽에 아마 모범 답안 또 어디에 있을 건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컨트롤 C, 시험 문제에 그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세 개를 물어봤다. 근데 세 개를 굳이 뭐 그냥 따로 뭐 공통점이 쓰면 좋은데 그거 쓸 시간이 없다. 그러면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 로마 숫자 3 이렇게 써서 여기는 C에 대한 리듬은 써주고 그죠? 리듬은 써주고 C에 대한 어떤 개요 그렇게 해서 C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뭐 기술 요소 이 정도로 쓰고 그냥 마무리 짓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세 개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각각 이렇게 로마 숫자 1, 2, 3에 나열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따라서 만약에 물어보는 게 A, B, C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요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쓰고 답 쓰고, 그죠? 요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세 개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렇게, 요렇게 세 개를 물어봤을 경우에는,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 만약에 모범 답안이 있겠지만 A와 B를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걸로 개요를 잡고 그 다음에 2단락은 A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3단락은 B에 대한 설명 그죠?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 그죠? A와 B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게 더 좋을 수 있다. 그죠? 얘기가 그렇게 되는. 따라서 A와 B를 물어보는 경우. 그죠? 요렇게 해서 A와 B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따라서 A에 대한 개요. 요렇게 쓰는 거죠. 요렇게 쓰는 거다.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만약에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에, 음, 시험 문제에 A와 B를 비교하시오. 혹은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두 개의 어떤 교집합 정도를 쓰거나,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어떤 관계에 대한 그림 하나 나열을 해주고, 그죠? 그림 하나만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다? 비교하라고 했지? A와 B의 비교. 이렇게 목차를 잡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1페이지는 모두 다 비교표예요. 삽입, 표. 이렇게 해서 나머지 10줄이지. 나머지 열 줄은 A와 B의 비교표로 들고 가면 돼. 그죠? 셀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그죠? 셀 분할을 해서 열 개수. 그죠? 요렇게 해야겠지. 그죠? 요렇게. 따라서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거 가지고 1페이지 작성하면 돼. 1페이지 작성. 지금 사실 어딘가 있을 건데 여기다가 구분으로 하고 여기다가 A를 쓰고 여기다가 B를 쓰고 자, 지금부터는 들어가면 돼. 지금까지 목차 다 쓰면 돼. 지금까지 썼던 목차 정의, 밑에 특징, 밑에 뭐 목적 이런 것 혹은 필요성 이런 거를 모두 다 쓰고 그 다음에 개념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목차를 여기다가 다 쓰면 돼요. 지금까지 썼던 개념도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기술 요소 그 다음에 어떤 뭐 절차 어떤 어떤 절차 그 다음에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이쪽에 있는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쓰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점, 장단점, 그 다음에 각각을 어디에 쓸 수 있냐고 하는 기대 효과, 각각의 활용 분야 이런 식의 목차를 10개 정도로 나열을 하고 그림은 그림 그리면 되는 거고 설명은 설명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 1.2 내지 1.4페이지가 작성이 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이죠. 그죠? 자, 요거가 모범 답안에 있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처럼 A와 C를 설명하래. 그럼 요렇게 해도 되고 혹은 요렇게 쓰고 이에 다를 쓰는 게 좋지. 그죠? 가는 에듀테크, 나는 서테크, 다는 핀테크. 이렇게 끝나는 것도 좋아. 그 다음에 3단락에 고려사항을 쓰든지 아니면 빼야지. 굳이 물어본 건 아니니까. 따라서 3개면 3개에 집중하는 게 좋아. 어느 하나로 넣지 말고, 그죠? 요렇게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나쁘진 않는데, 뭐 6점 내지 6점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죠? 해봤자 5.5 정도 주겠다. 요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 고려사항도 각각의 항목으로 써주는 게 좋다. 이해가 됐길 바래요. 자, ESG의 송예비기수사님. 자, 문제 몇 번? 1번으로 돌아가죠. 1번. 자, 뭐든지 이해 안 되면 질문해요. 음, 저의 PPT를 오픈해 볼까요? 질문은 제가 그걸로 받을까요?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하도 오픈된 게 봐. 여기에서 여긴 3달러 안 들어가는 거지. 지금 현재 1페이지나 작성했는데 어차피 정의나 목차 때문에 또 여기에 두 줄이 있을 건데. 그죠?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과 혹은 정의나 혹은 개념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림이 나오면 이것만 하더라도 두세 줄이 될 거고 이것만 해도 한 페이지가 될 거고 문제당 문제는 두 줄을 띄울 건데 그래서 분량은 이미 초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3단락 안 들어갑니다. 3단락에 들어갈 걸 이 목차 안에 넣어줘야지. 왜냐하면 비교하라고 물어봤으니까 비교가 많아야 돼.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면 좋겠다. 자, 뭐든지 20년 동안 이것만 했어. 뭘 해도 그냥 발가락으로 써도 답안지 쓸 수 있을 정도. 뭘 해도 된다, 그죠? 꿈에서도 답안지 나와. 꿈에서도 답안지. 뭘 해도 돼. 맨 왼쪽에 그거 응? 왼쪽에 왼쪽에 네, 그어도 되고 안 그어도 돼. 왼쪽은. 또 왼쪽은 안 그어도 돼. A와 B의 교집합은 어떻게 작성하냐고요? 잘 작성하면 돼.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그런 샘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 자, ESG로 들어갈게. 자, ESG는 문제 몇 번? 3번. 자,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갔다 오세요. 예. 자, 중간에 갔다 와도 동영상 다 촬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갔다 오세요. 저기 중간에 쉬면 시간 푹 날아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빨리 끝나도 8시 반이야. 따라서 거의 12시간 같이 하잖아요. 아무튼 저희 강의 재밌으면 집에 가. 대신에 줌으로 들어와. 줌으로. 그래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문제 ESG 경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개요 맞지? 근데 여기 또 개요 쓰면 안 돼. 그러면 목차가 중복되잖아. 개요 다음에 뭐라고요? 정의로 돌아가야지. 정의는 대부분 몇 줄이라고요? 두 줄. 굳이 세 줄을 이렇게 나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필요성도 중간에 끊으면 안 돼. 모든 그림은 최소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야 돼. 여기 한 줄 침범해도 돼. 하지만 줄여서 쓰지 말라고. 축구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지. 거의 구성 요소는 없는 것 같아. 다는 뭐? 개념도. 나는 뭐? 구성 요소. 그리고 산단하게 뭐? 활용 분야. IT 기술. 따라서 ESG 경영에 IT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역할과 책임. 이 정도로 해서 유연하게 목차를 잡아주면 되겠다. 따라서 나 같으면 가는 여기서 끝나고 이달락의 필요성이 아니라 개념도로 바꾸겠다. 그죠? 개념도에 요걸로. 그죠? 따라서 그렇게만 바꿔줬으면 좋겠고. 자, 5점 한 6만 줄게요. 6점 주기에는 심화반을 못 이겨. 지금 이 정도 실력으로. 자, 우리 일조의 강예비 교수사님. ITIL에 대한 숙제를 한 것 같고, 따라서 ITIL 잘 썼어요. 그죠? 그죠? 요런 게 이제 구성 요소, 조정 파가죠. 그죠? SVS, SVC. 그죠?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숙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 SVS나 이 SVC 항목 암기해줘야 돼. 이래야지만 상위 10% 간다. 따라서 SVS가 저기 SVS의 항목이 몇 개예요? 5개예요? 7개예요? 5개요. 5개 암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요 5개를 여러분들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기술사가 암기 과목이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IT 아예 자격증 딸 거 아니잖아. 딸 시간도 없잖아, 또.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암기는 해야지, 암기는. 이게 암기 과목. 따라서, 그런데, 거버넌스 뜻은 시험 문제도 나왔듯이 이해는 해야지. 그건 또 이해 과목. 저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한 3대 7로 보는 것 같아요. 암기한 거 30%. 이해가 더 어렵지.
이해가 더 어렵지 설마 암기가 더 어렵겠냐고. 이해를 해야 또 암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어떤 심화반은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래. 근데 저는 그런 극단적인 거 또 싫은 것 같아.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지. 따라서 전 70%는 뭐 한다? 이해 과목이다. 최소한 IT 거버넌스는 생산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이다. 그리고 뭐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SVC는 밸류다. 이쪽에 있는 밸류는 유형과 무형의 가치다. 그냥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예, 그 정도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지속적인 개선은 PDCA처럼 플랜 투 체크 액트처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세스다. 예, 그냥 이렇게 이해는 해. 이게 바로 학교 비결이지. 자, 그 정도만 할게. 그 정도. 등급 요청은 안 할 거고. 잠깐만, 세태 쪽으로 다시 가면 지금 어딘가에 우리 길을 잃어버렸어, 그죠? 박씨는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디선가 길을 잊어버린 것 같아. 카르텔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시간 관계 여기서 하죠. 그죠? 카르텔 하고 이렇게 잘했어요, 그죠? 이렇게 잘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리듬은 빠졌어, 리듬은. 그 다음에 가는 무슨 또 단락이 또 3단락까지 가. 가는 여기라니까. 그 다음에 가는 괄호를 안 칠해요. 가는 그냥 나열하는 거. 세 번째만 괄호야. 따라서 요 목차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운데. 그다음 3단락 대응만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6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심화반 만점은 그러지. 아니 여기가 가로 썼으니까 점수 까는 거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여기가 법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쓸 수도 있고 여기에 쓸 수도 있지. 내용만 좋으면 되는 거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뭐 여기가 무슨 법이야? 가는 뭐 여기다 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저는 사실 채점할 때 여기까지 신경 안 써. 내용만 좋으면 돼. 하지만 이쪽에 여기다가 이 해당하는 목차가 이런 걸 구분하려고 일부러 셀을 만든 건데 혼자만 여기에 가에 하나의 목차에 두 개를 썼잖아. 서로 다른 걸. 룰을 깬 거지. 돈 인상 안 준 거지. 점수는 깎이겠지. 라는 건 본인은 안 해. 그죠?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목차만. 그렇게 해서 심화만 가면 이거 해봤자 50, 이거 해봤자 5.6 준다. 이 코트 심화만 점수 까. 그걸 알고 적으네. 자, 사주의 송예비규사님. MEC. 따라서 MEC 암기해줘야지, 그죠? MEC. 문제 몇 번? 문제 35번. 따라서 정의는 다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석 절차 썼고, MEC에 적용 가능한 주요 방법론. 5포스, 7S, BCG, 밸류체인 이런 것을 MEC에 적용할 수 있다. 뭐 어차피 컨설팅을 하는 건데 그 휴먼 대표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이에요. 여기 보스턴 컨설팅 출신이거든. 어, 어. 박주만 대표가 이거 잘해. 5포스, 7S, 여기 BCG 같은 거 이쪽 분야의 그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리고 MEC의 특징 좀 별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특징 같은 건 소름 부분이거든. 오히려 그것보다는 3단락이 뭐다? MEC의 활용 분야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목차부터 바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고 문제를 끝쓰고 문제당 문제 몇 줄? 두 줄. 끝을 여기 쓰나 몇 줄? 두 줄을 띄워야 돼. 한 줄 더 내려야 돼. 이렇게 쓰고 MEC, LS 비교. 자, 비교로 끝나면 돼. 그 다음에 플레임 한 줄씩 쓰는 게 좋아. 따라서 MEC의 플레임, LISS 플레임을 두 줄을 써도 상관없어. 앞에 꼭 플레임으로 해가지고 플레임 정도는 암기하고 답안지를 써야지 그냥.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라고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한다? A와 B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렇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그죠? 아까 얘기했던 좀그 관계도를 쓰지 그랬어. 따라서 이쪽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MECU와 이 LISS는 서로 간 어떤 관계가 있다. 야 생각해 보면 야 대한민국에 4천만 명을 언제 다 설문조사로 쓰냐? 그럴 때는 LISS가 좋지. 그래서 MEC의 보안을 처리한 게 LISS다. 이렇게 뭔가가 관계도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그런 관계도를 쓰고 나머지는 비교표 몇 개로 한다? 10개 정도는 때려 박아야지. 10개를 써야지, 10개를.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지금 요 정도는 택도 없다, 그죠? 지금 택도 없다. 자, MEC는 그 정도로 할게요. 자, 따라서 MEC는 5.5. 요렇게 정도로 하고 싶고, 더불어 MEC의 이 개념도도 좀 여기에 좀 더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어차피 문제는 따로따로니까. 그죠? 자, 그것만 부탁할게요. 자, 송예비기사님 계속 갈게. LISS 썼어요. 그죠? 이렇게 썼고, 적용 방법 썼고, 그 다음에 상세 비교 썼고, 개념 썼고. 아무래도 맨 처음엔 뭐다? 정의를 써준 게 좋아. 따라서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개념보다는 정의로. 이렇게 쓰고. 왜냐면 개념보다는 정의가 더 훨씬 더 구체적이거든.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써준다. 자, 뭐 그 외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5.999 줄게요. 5.99. 자, 그 외에는 뭐 적당히 잘 쓴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김예비 교수님 데이터 마이닝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따라서 이쪽에 리드문 써줘야 되고 끝까지 가져야 되고. 자, 어차피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요 정도 쓰고 나쁘진 않아요, 그죠? 나쁘진 않고 따라서 요 정도까지 쓰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활용 분야. 데이터 마이닝은 나중에 빅데이터나 AI 마이닝 기술 어차피 채굴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숨겨진 걸 채굴하는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마이닝 기법이다. 라고 엑기스를 써야 7점 나오지. 이 정도 가지고 6점도 안 나올걸? 6점 나오기 힘들어. 지금은 보수적으로 주면 5점대 주고 5점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자, 정의는 무조건 두 줄 완벽하게 때려줘. 자, 이섭님 32번 썼고 두 줄 썼고 두 줄 썼고 메카지는 썼고 카르텔 썼고 나주다. 그죠? 이렇게 잘 써요. 그죠? 따라서 3단락까지 더 들어가면 좋고. 예, 키워드가 잘 써서 지금은 한 6점 가까이 줄 것 같다. 그죠? 예, 그런데 좀 뭔가가 나만의 엑기스가 좀 들어가야지. 그죠? 이런 것을 이런 것을 AI로 해서 이런 것을 제어하거나 혹은 IT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써야 6점이 뭘로 바뀐다? 6.3 내지 7점으로 바뀌는 거지, 그죠?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죠? 그런 부분. 자, 우리 일조의 강예비 교사님, ITI에 썼고 정의면 정의라고 써야지, 그죠? 예, 그다음에 이의 구성도와 구성도 써야지, 그죠? 가와 나를 쓰고 산다려고 썼다, 그죠? 특징 같은 거는 앞에 들어가야 돼. 따라서 목차도 바꿔줘야겠다. 그죠? 이 정도는 3점 내지 4점으로 쓰네요. 그죠? 따라서 3, 4점 정도 사이에 이 부분이 어디에 있겠네요. 그죠? 예, 어차피 떨어지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죠? 문예비 기술자님 데이터 마이닝 기술 요소 썼고 분류를 썼고 기술 요소 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비교표 따라서 잘 썼어요. 그죠? 정의 썼고 분류를 썼는데 아무래도 기술 요소니까 분류는 빼도 되어요. 그죠? 따라서 분류 빼버리고 기술 요소로 한 페이지 써준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지금은 올랩하고 비교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식의 데이터 마이닝과 이런 기법을 AI나 빅데이터나 IoT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거라서 활용 분야가 더 먹히겠다. 그죠? 예,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5.5 정도만 줄게요. 왜냐하면 기술 요소에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적어가지고. 자, 문예비 기사님. ITI에 4점 썼고, 그다음에 정의를 썼고, 4차원 모델을 썼고, 조정파가 썼고, SVS 썼고, 3.0과 4.0 비교했어요. 그죠? 그래서 4.0은 조정파가나 가치 기반과 애자일 기반과 데브옵스 기반이고, 이쪽은 프로세스다. 전설 전운지. 따라서 사피로 쓰지 말고, 서비스 설계의 전설 전운지라고 했을 거예요. 따라서 전략에서부터 전설 전운지. 요거로 썼으면 좋았을 거예요. 전설 전운지가 뭔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컨트롤 F 전설 전운치 맞나? 전설 전운치 ITI의 3.0의 프레임워크 서비스 전략 전설 전운치 이렇게 해서 5단계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 게 ITI의 3.0이거든. 따라서 이렇게 어벙한 사피보다는 전설 전운지 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 나쁜 건 아닌데 훨씬 더 먹힌다. 그래야 프로세스와 설계 중심이거든. 라고 저는 썼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나는 7점을 내놔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6점으로
해가지고 상위권보다는 7점으로 써서 야, 나 이거 ITI의 3.0의 프로세스까지 다 알고 있잖아. 나한테 7점은 줘야지. 라고 저는 해버릴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해줘요. 자, 김예비 교수님 SLA 설명하시면 빼야 돼. 정의의 플레임 쓰면 안 된다니까. 맨 위에 써야 돼. 그 앞에 리듬은 써야 된다니까. 개념도 잘 썼어. 구성 요소 잘 썼어. 측정 방법 잘 썼어요, 그냥. 자, 그 외에는 완벽해. 6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뭐 이 정도 공식이면 충분해. 그냥 이 정도 글자 사이즈 좋아. 따라서 앞부분만 어봉해. 따라 앞부분만 이것만 수정. 예, 보고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 신예비 교수사님, ITI의 개념보다 항상 정의라니까. 플레임은 쓰면 안 된다니까. 플레임은 항상 위에라니까. 예, 앞에 이렇게 리듬은 안 쓴다니까. 3.0, 4.0 썼고, 조정파가 썼고, 서비스 구성 요소 썼고, 나머지 비교표 잘 썼어요, 그죠? 예, 비교표 잘 썼고, 구성도 썼고, 구성 요소. 이 정도면 훌륭해. 이 정도면 6점 정도 줄 수 있어, 얼마든. 오늘 아마, 희마반 기숙사님 아마 두 분 올 거예요. 그래서 시험 한번 잘 봐 보세요. 잘 봐 보는 거. 자, 이렇게 하고 데이터 마이닝. 자, 지금은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화반 멘토님들로 해서 크로스로 다반 멘토를 더 해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지어야 돼. 자, 왜냐면 다 지금 중복적인 내용만 있어가지고 이 정도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지금까지 뭔가가 좀 본인이 너무 궁금한 거 뭐든지 질문. 네, 좋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아무런 상관없는 것도 성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파이널 라운드 점수 보니까 1점 받으신 분도 한분 계셨는데 1점은 다 정의만 쓴 사람. 정리만 정의 정도 수준밖에 없는 사람 다 있어. 만약에 정말 쓰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거나 어쨌든 있어온다 그러면 몇 점? 뭐 그래봤자 1, 2점?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용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물어본 거에 적어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떨어져. 어차피 떨어져서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그런데 한 3년 전쯤에 고 예비기사님 있었는데 고 누구누구인데 실명은 얘기 안 할게. 고 얘기인데 회사가 신한카드 다녔던 회사인데 그 신한카드에서 3년 전에 그 명퇴를 신청받았대요. 그래서 명퇴를 신청받고서 3, 4년 전쯤에 회사 그만두고 이게 명퇴금 받은 거지 그냥. 그리고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에 왔는데 그 처음에 이제 심화반으로 저한테 왔거든요. 제가 재작년까지 심화반 했으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소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14페이지까지 다 쓰더라고. 그래서 야, 좀 사기 좀 그만 치고 좀 뭔가가 엑기스를 써라고 했는데, 심화반은 저하고 3번인가 2번 했거든요. 쓸 때마다 키워드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14페이지에서 도달하고 그때까지는 키워드가 없었거든. 근데 그 다음 심화를 할 때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 세 번째 심화반을 할 때는 모든 게 다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아. 그랬더니 1년 만에 붙어서 나가더라고. 그랬던 거. 따라서 과정인 것 같아요. 키워드가 없더라도 쓸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참 내용이 좀 안 맞아도 LISS, MEC에 대해서 암기는 안 돼 있어더라도 주구리 전체 4,500명한테 물어보는 거냐? 그 동네의 리더들한테만 물어보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논술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쓰는 사람들이 결국엔 빨리 붙어서 나가더라고. 그런데 알더라도 한자도 못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간 많이 걸려요. 아는데 한 줄도 못 써. 쓰는 라이팅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도 잘 못 써. 그런 분들이 좀 답답하지. 그런 분들이. 그걸 깨줘야 돼, 심화반 멘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르더라도 쓰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우리는 반드시라는 건 없는 것 같아. 거기에 보통 있잖아요. 그죠? 제안서를 쓰거나 할 때도 대부분
구성도나 개념도나 아키텍처 같은 게 우리 IT 쪽에서는 있잖아.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산을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플랫폼 애저 뭐 플랫폼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저기 퍼블릭이 됐든 프라이빗이 됐든 아니 하이브리드가 됐든 혹은 혹은 인프라가 됐든 혹은 뭐죠? 사스가 됐든 파스가 됐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식의 일종의 ITO스러운 개념도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있어. 대부분 있고 더불어 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더 빨리 들어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다 그리지. 그림이 없는 답안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 쓰잖아요. 일도일표. 하나의 답안지의 표와 그림과 표를 구성한다. 이걸 우리는 일도일표라 부르는데 그런 용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성도나 개념도는 그리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도 크게. 그것도 한 7줄 잡아먹게.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또 뭐든지 뭐든지. 문제 플레임 들어가면은 단락이 안 써도 되나요? 플레임. 문제 플레임 쓰면은 플레임 쓰면 단락이 안 써요. 보통 단락에는 안 써, 그다음부터. 한 번 플레임을 쓰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써.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면 클라우드 컴퓨팅 괄호 열고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그다음부터는 클라우드 어쩌고 쓰지.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쓰지는 않지. 그냥 클라우드 기반의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ESG 한 번 썼으면 됐지. 매번 본론에가 ESG 플레임에 그렇게 쓰지는 않지. 또 오히려 음. 한 달락이 뭐그 DRS에 대한 한 달락 적을 때 어. BIA를 진짜 쓴다고 할때 음. BIA에 대한 플레임도 거의 적어주는 게 좋네요. BIA 정도는 모르는 기술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임팩트 분석이라고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좀 써주는 게 좋지. 왜냐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따라서 BIA 정도는 쓰는 게 좋지. BIA 정도는 IT에 대해서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 안 한 사람들은 BIA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써주는 게 좋지. 그 정도. 또 좋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요. 이 공부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한번 고민도 하시고 좋은 데랑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 쉬는 시간 15분 드립니다. 저기 밖에 나가서 리프레시 좀 하고 오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보죠. 그럼 시험 어떻게 볼 생각인가? 가도 돼, 가도 돼. 그죠? 저기 답답하잖아, 그죠? 답답하잖아.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돼. 잠깐만요. 먼저 제가 동영상을 이 정도에서 끊어버릴게. 예.